하얀 피부가 좋은 게 일단 사진빨 잘 받죠, 메이크업 잘 받죠, 그리고 그림자 대비 뚜렷하게 잡혀서 얼굴이 더 입체감 있게 보여요. 태연, 아이유, 장원영 같은 연예인 말고 그럼 나도 하얘줄 수 있나? 됩니다. 이건 진짜 집에서도 됩니다. 10,000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충분히 씁니다. 사실 옛날에 저도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크림 자기 전에 발라주는 거 좋고, 먹는 것만 해도 효과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면 헐리우드 배우 비욘세가 맞았다는 왜곡 주사가 있는데, 이건 저도 사진 보고 놀라긴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저도 매일 하고 있는 피부 하얘지는 모든 방법과 가장 돈 적게 드는 비법까지 여러분에게 1:1 과외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동안 피부 원하는 분에게 꼭 영상 공유해 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원장님, 제가 피부가 살짝 까무잡잡해서요. 그게 좀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 하얘질 수 있나요? 하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이돌, 예를 들어서 태연이나 아이유 같은 분들도 처음부터 하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새까맸습니다. 20년 동안 그분들이 많이 하얘진 건데, 제가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연예인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케어를 해드렸거든요. 물론 연예인들은 비싼 시술을 하시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비싼 시술로 빠르게 효과를 얻지만, 홈케어나 습관을 교정함으로 인해서 얼굴의 톤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피부 색깔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우리 피부의 톤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멜라닌입니다. 우리 피부는 기저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 기저막에 멜라노사이트라고 해서 멜라닌 생성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끊임없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서 분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피부 색깔의 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혈액이 흐르고 있죠. 혈액 속에 있는 게 뭐겠어요?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이 피부에 비쳐서 피부의 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줘요? 그렇죠. 피부가 희면일수록 안쪽에 있는 혈색소, 혈액의 분포가 피부 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까만 사람은 사실 영향이 별로 없지만, 피부가 희면일수록 안쪽에서 흐르는 혈류의 양, 혈색소의 양에 의해서 피부 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둘째 애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애가 너무 빨간 거예요. 거기 계시는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빨간 애들은 피부가 진짜 흰 애들이라고. 애가 크면서 보니까 얘가 피부가 굉장히 흰색이에요. 굉장히 하얀 피부니까 얘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많이 비쳐서 그때 빨갰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멜라닌 세포가 만드는 멜라닌, 그리고 피부 밑에 흐르는 혈색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가 피부의 톤을 결정하는 주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도 아드님 이렇게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은 백옥 같은 피부가 됐지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엄청 까맸어요. 그래서 진짜 피부색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애가 샤워할 때 옷을 벗겨보면 피부 속 배 쪽은 하얘요. 근데 이제 자외선으로 노출되는 이 바깥쪽하고 얼굴은 새까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피부 색깔이 어떠냐고 궁금하시면, 옷을 벗어서 자외선을 평소에 거의 보지 않는 이런 몸통 부분에 피부색을 보시면 그게 내 피부 색깔입니다. 또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팔 같은 거 보시면 등 쪽 있죠? 여기는 자외선을 많이 받죠. 하지만 이 안쪽은 자외선을 적게 받습니다. 겨드랑이 팔 안쪽 보면 이 색이 내 본연의 피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진짜 피부색은 사실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있네요. 겨드랑이는 조금 까만 수 있고요. 겨드랑이보다는 내측 또는 자외선을 거의 보지 않는 속 피부 색깔이 정말 내 피부 색깔입니다. 슬프지만 그 피부 색깔마저 까무잡잡하다면 거기가 하얘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거는 시술로? 그거는 전신 토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한계점은 내 배를 보거나 겨드랑이의 그 주변부, 자외선을 많이 안 받는 부분을 보면은 하얘질 수 있는 최대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얘질 수 있습니다.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좀 돈이 들긴 하지만 병원 시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르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이걸로도 가능하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원장님, 바르는 걸로 어떻게 얼굴이 하얗게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요해진 것은 전반적인 피부 톤입니다. 그 피부 위에 잡티나 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얼굴 전체적 톤이 지저분해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백을 위해서 여러 성분을 써줄 수 있죠. 첫 번째 성분은 레티노이드 계열의 화장품입니다.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레티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티놀 화장품을 쓰면, 또 의약품을 쓰면 피부에 있는 색소들이 생성이 적게 되고, 또 이미 생성된 색소가 각질을 통해서 빨리빨리 배출됩니다. 그러면서 피부톤이 하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멜라논도 그 핵심 성분은 레티노이드 계열, 그러니까 레티놀이 그 핵심 성분입니다. 그럼 레티놀 화장품이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레티놀 화장품은 올리브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레티놀 화장품을 주의할 것이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피부가 얇은 분들은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발라야 돼요? 저녁에 발라야 돼요? 레티놀은 저녁에 바르셔야 됩니다. 레티놀은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쉽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레티놀은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바르면 효과 별로 없나요? 아침에 바르면 이 레티놀 성분이 자외선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민성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 레티놀 말고 또 있나요? 제일 또 대표적 성분 중에 하나가 나야시나마이드입니다. 나야시나마이드는 우리나라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면 나야시나마이드가 적정 농도 이상 포함되면 그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 타이틀을 얻게 돼요. 그만큼 나야시나마이드는 미백에 특화된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티놀하고 나이아시나마이드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장품에서 그게 같이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혹시 또 있나요, 원장님? 또 있습니다. 미백 그러면 제일 유명한 성분 무엇일까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요? 비타민C는 먹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C는 바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쉽게 피부 속에 전달되진 않지만 그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속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홈 디바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디바이스도 비타민C 성분이 피부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런 뷰티 디바이스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걸 좀 해주는 게 비타민C가 피부에 흡수되는 데 도움이 또 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장비 중에 아주 짧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에 문질러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쓰게 되면 피부에 있는 장벽이 약간 열리기 때문에 비타민C나 아니면 화장품의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잘 전달되게 해줍니다. 그런 제품을 쓰면서 비타민C 앰플이나 비타민C 크림 같은 걸 쓰면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 꿀팁 대방출되고 있는데요. 원장님, 혹시 또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멜라노사, 도미나 크림, 하이드로퀴논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지만 화장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써준다면 멜라닌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를 좀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흑자 제거하고 기미 없애는 뭐 크림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실제 미백도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흑자가 좋아지는 모든 약물은 미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흑자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군집이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자체를 줄여주는 모든 약물은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화장품을 사실 때 성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레티놀 이게 들어가 있거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C, 하이드로퀴논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얼굴이 하얘지는데 좋다, 미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먹는 걸로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잘 안 믿기는데 먹는 걸로도 진짜 가능해요? 먹는 걸로도 물론 가능하죠. 매일 먹는 걸로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더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까맣게 만들 수도 있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걸로 피부가 까매지기도 해요? 보통 이제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나 신장이 상하면서 피부가 노랗게 될 수도 있고 피부가 까매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좀 막 아프신 분들 얼굴 까매지고 노래지고 이런 거는 저도 막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얼굴이 하얘져야 되거든요. 먹는 걸로 어떻게 하얘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비타민C입니다. 또 나오네요, 비타민C. 바르는 것에서도 비타민C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됐잖아요. 근데 바르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가 입자 크기가 커서 피부 속으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타민C 제품들은 비싸요.
제형이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급격하게 산화되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그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한데 특히 먹는 비타민C는 굉장히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피 두세 잔이면 한 달치 비타민C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10,000원 정도면은 한 달? 맞습니다. 아, 그래요? 비타민C는 진짜 무조건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비타민C는 미백뿐만 아니라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C를 드시면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의심이 좀 드는 게, 아니 바르는 비타민C는 비싼데 왜 먹는 비타민C는 쌀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르는 비타민이 피부 속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인 것 같고, 비타민C 먹는 거는 전달 자체는 간단하잖아요. 사실 약물은 개발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약 자체의 원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생산량 자체가 비타민C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쉽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먹으면은 몸도 건강해지는데 얼굴까지 하얘진다라고 하면 뭐 안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있나요? 그 다음에는 글루타치온이라고 있어요. 이거 요새 굉장히 핫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입속에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면 수액으로도 놔줍니다. 글루타치온도 비타민C처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심지어 비타민C의 활용도를 높여주는데도 글루타치온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아주 좋은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죠. 그럼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비타민C, 글루타치온이었는데 혹시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피부가 까무잡잡한 걸 하얗게 만드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얼굴에 기미 같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얼굴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미를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약물 중에 가장 유용한 약물은 트라넥삼산입니다. 트라넥삼산이요?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게 일본에서는 일본 의료보험도 돼요. 그만큼 기미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약물입니다. 그리고 약이 정말 싸요. 그리고 이 약이 원래는 기미약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지혈제 성분으로 개발됐습니다. 근데 그걸 저용량으로 썼을 때 기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라넥삼산도 일반적인 분은 아닙니다. 얼굴에 기미가 있어서 얼굴이 까맣게 보이는 분들한테는 트라넥삼산 성분이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을 먹어주면 좋고, 기미 때문에 좀 까만 것 같다 느껴지신 분들 트라넥삼산을 먹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요약하셨습니다. 그럼 먹는 것에서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일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의 1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잘 발라주면 되나요? 사실 선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햇볕을 아예 안 보는 겁니다. 그거는 동굴에서 살 수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낮에 많이 안 돌아다니면 조금 더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SPF 50이라고 하면 자외선의 50분의 1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SPF 30이라고 하면 내가 얼굴에 받는 자외선의 30분의 1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 29는 다 없애버리고 그 1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3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상의 자외선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자외선과 색소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자외선을 정말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만 방심해서 하루만 내가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해변을 돌아다녔다, 여름에. 그러면 1년 동안 조심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루 만에 까매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들어봤을 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까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효과를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병원에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오면 효과가 있나요? 병원에서 시술을 하시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피부과에서 미백으로 가장 흔하게 하는 시술은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입니다. 토닝은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 분해해서 흡수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로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이렇게 때려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막 불편하거나 피가 나거나 아프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다다다닥 때려주면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이 조금씩 분해되면서 멜라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점점점 하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동안 태닝이 돼가지고 까맣게 됐다. 열심히 토닝을 하면 한 달 만에 예전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 토닝은 좋은 치료입니다. 보통은 10번 정도 하거든요. 한 번에 큰 효과가 나진 않기 때문에 10번 정도 시술하면 이제 예전의 피부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얼굴 한 번 봤는데 10분 정도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픈가요? 따끔따끔한데 마취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닝 너무 좋은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시술도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나 피부 톤에서는 레이저 토닝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내가 검버섯이나 점 같은 게 있어서 내 피부가 조금 까매 보인다, 그렇다면 레이저로 태워주는 것도 미백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저를 쏴서 그걸 없애준다라는 거죠? 태워주는 겁니다. 태워준다. 아니 근데 원장님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레이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데 저 분명히 주사를 맞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사도 되나요? 주사도 됩니다. 아까 제가 먹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트라넥삼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온세 주사, 배곡 주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사는 대부분 글루타치온, 비타민C 같은 성분이 들어간 주사를 배곡 주사라고 한 겁니다. 이름은 배곡 주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결국은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 C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어깨 비밀 아니에요? 어깨 비밀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거고, 알파 리포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글루타치온, 비타민C, 알파 리포산 같은 것도 다 비슷한 계열의 약물입니다. 다 항산화제예요. 그걸 맞으면, 그걸 먹으면 미백이 막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항산화제니까 몸에 있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게 또 숙취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 그럼 피부가 하얘지는 건가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피부를 하얘진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점점점 몸에 있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그게 피부까지 전달돼서 피부도 좀 하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이 다 건강해지고 피부가 마지막에 보이는 거예요. 약간 간접적인 효과다. 전반적으로 그냥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다. 저 물광 주사도 들었거든요. 물광 주사는 우리가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까맣다고 하면 그게 완전히 다 멜라닌 색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색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를 막 문지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색소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해요. 그 두꺼워진 피부는 또 피부가 까무잡잡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손상을 받았잖아요. 그 손상을 고쳐주면 간접적으로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손상된 피부를 좋아지게 해주는 방법이 리쥬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물광주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피부 톤이 약간 갈색빛인데 얼굴에 홍조까지 있어. 그러면 그 홍조까지 더해지면서 더 까매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V빔 같은 혈관 레이저를 해줌으로 인해서 피부 톤이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네요. 원인도 다양하지만 치료 방법과 개선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괜히 전문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렵게 전문의 땄습니다. 피부는 성현철. 오늘 원장님하고 얼굴 하얘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신기했고요. 원인도 되게 다양하지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류도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본인한테 맞는 걸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피부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처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까매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멜라닌 색소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증가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 자외선 차단입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자외선 차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건조하면 가렵고 긁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져서 색소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두꺼운 피부가 좀 더 칙칙해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까무잡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좀 제거해 주시고, 또 그런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은 첫 번째로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레티놀,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C, 하이드로퀴논 같은 것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먹는 약으로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트라넥삼산 같은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트라넥삼산 같은 경우에는 기미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로는 가장 유명한 시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직접적으로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의 숫자를 줄여주기 때문에 피부가 빠르게 하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이나 기미 같이 다른 지저분한 게 있는 분들은 그걸 태우는 레이저를 함으로써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부가 약간 브라운 톤, 갈색 톤인데 베이스에 있는 이런 혈관이 늘어나서 피부가 더 까매 보이는 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보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곡 주사, 미백 주사 같은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 치료는 아까 제가 먹는 약으로도 말씀드렸던 비타민C, 글루타치온이 포함된 주사거든요. 이런 주사도 좋지만 이런 주사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값싼 비타민C를 드시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원장님, 사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던데요. 원장님 왜 이렇게 까맸어요? 그때는 어렸습니다. 밖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혈교양성했나요? 혈기왕성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전혀 안 바르고 대학교 1학년 때 특히 막 돌아다니고 막 등산 가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피부가 까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하얗잖아요. 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제가 자외선을 못 봐가지고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니까 햇볕을 못 보고 있습니다.